9월 2주차 위클리 라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드릴 윤성준 노무사. 박소연 노무사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새롭게 취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취임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올해 발생한 체불액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조 436억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보통 연 단위로 해가지고 1조를 넘기는 수준인데 올해의 체불임금 발생액이 평년보다 훨씬 더 가파른 수준이어가지고 체불임금이 지금 조금 심각한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지만은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특별 체불임금 청산 지도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특별 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추석 앞이어가지고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체불임금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청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량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에 대해서 혹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구제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저희 노무업인 라움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펴보니까 10월 1일이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목요일에 개천절이 있습니다. 또 금방 주말이 있죠. 그러면 화, 목, 토, 일이 휴일이 되게 됩니다. 많은 저희 자문사에 계시는 사장님들이나 고객사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부분들이 꼭 이렇게 쉬어야 하냐, 혹시 이 날을 4일로 해서 바꾸는 건 안 되냐, 그러면 뭐 근로자분들도 3, 4, 5, 6 이렇게 쉴 수 있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방법 있습니다. 저희 휴일 대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일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24시간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휴일을 1대1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1일 날은 근무를 하시는 대신 10월 4일 날 휴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도 인사관리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시고 근로자도 눈치 보지 않고 연이어서 쉴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인 인사제도 관리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자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뭐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통보해야 된다, 아니면 뭐 며칠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날짜를 기산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날짜의 계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민법에서 정해진 날짜 계산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한 날, 그날 당일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9월 1일 날 제가 어떤 직원한테 해고를 통보했다라고 하면은 그 9월 1일은 그 날짜 계산이 포함이 되지 않고 9월 2일부터 해가지고 그 날짜 계산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 통보를 예시로 들었을 때 9월 1일에 내가 통보를 하면은 9월 2일부터 그게 기산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30일이 되는 10월 1일 날 그 효력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10월 1일 날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런 해고 통보를 했었을 때 그럼 10월 1일이 해고일이에요? 아니면 10월 2일이 해고일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실무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요. 흔히들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할 때는 그런 해고일 또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뒀다라고 하면은 나 퇴직일은 뭐 9월 30일이야, 뭐 9월 30일까지 일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4대 보험으로 신고를 할 때는 그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그 다음 날이 그 퇴직일이라고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4대 보험상의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10월 1일로 신고일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쓰이는 그 내부적으로 쓰이는 날짜와 4대 보험 신고에 쓰이는 날짜가 그렇게 차이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내부적으로는 근로 제공의 마지막 날짜를 퇴직일 또는 뭐 해고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최근에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떤 지청에서 판단이 급여 명세서 미교부 가태료가 실제적으로 나온 사건인데요. 저도 이제 가태료가 나온다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가태료가 나왔다는 건 처음 접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급여 지급하실 때 정말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가태료는 5월에 임금 지급을 하고 약간 임금 정산에 좀 다툼이 있어서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6월에 그 부분이 정리가 돼서 지급을 6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7월 10일자에 함께 5월 6월자에 그 급여 명세서를 발송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급여 명세서 미교부로 인한 가태료 지급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좀 갈등이 있었던 직원이다 보니까 악의적으로 신고를 했던 사건인데 이런 부분들에까지도 사실 미교부로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교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미교부 판단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해석했을 때 무조건 급여 명세서는 급여 당일날은 교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보통 저희가 급여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 자문사 근로자분들께 개인 메일로 급여 명세서를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는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능하시면 그런 식으로 이메일 발송 또는 카톡 발송을 꼭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급여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제 명세서를 발송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전에 일단은 기업 입장에서 계산한 명세서를 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있으면 급여일까지 혹은 뭐 어느 정도 일정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조건 교부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네. 9월 2주차 소식 전해드렸던 윤성준 노무사. 박수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음 주가 한가위인데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주도 HR 화이팅! 저희 사무실도 휴일 대체하나요? 우리요? 저희 해요? 네,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근데 나는 안 돼. 급여일 때문에. 방송에 나가는 꽁트잖아, 아. 이 친구야. 나 어떡하지? 이런 거 못 받아줘서?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추석 전까지 모두 다 이렇게 일하시는 거에 있어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HR 화이팅!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일하는 거 잘하라고 하니까 연맹이는 것 같은데. 클로징 다시 하자, 클로징. 클로징.